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초계탕을 만들어 볼 텐데요. 초계는 식초의 초와 겨자의 평안도 사투리인 계를 합친 이름으로 주로 평안도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먹었던 영양 보양식으로 원래는 궁중 요리 중 하나였습니다. 초계탕은 삶은 닭고기와 해삼, 청포묵 등의 새콤달콤한 닭 육수를 붓고 식초와 겨자를 쳐서 차게 해서 먹던 음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초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닭이 한 마리 있고요. 이게 1kg짜리예요. 그 다음에 전복이 2마리, 그리고 육수용으로는 우리가 대추와 인삼꽃을 넣었어요. 인삼을 넣어도 좋으신데 인삼꽃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황기와 마늘, 육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소스에는 우리가 닭 육수와 함께 꽃식초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꽃식초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깨와 땅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수를 만들어서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야채는 우리가 무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 2가지, 그리고 오이 이렇게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으로는 우리가 식용꽃으로 가능한 이렇게 펜지와 거무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육수를 한번 끓여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육수를 끓이기 위해서 황기와 인삼꽃 그리고 대추를 씻어뒀어요. 자, 넣고 끓여보도록 할게요. 육수를 끓일 때 물은 1.5L 정도 넣는데요. 우리가 삼계탕을 끓일 때는 육수를 조금 더 넣잖아요. 근데 오늘은 닭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고기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육수는 그닥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닭고기가 푹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불을 켜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육수가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닭을 넣을 때 이 마늘을 같이 넣을 거예요. 야채를 먼저 손질을 해 볼게요. 얇게 채를 썰 거기 때문에 손질하실 때 이렇게 미리 얇게 좀 썰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야채를 썰어 볼게요. 야채는 꼭 파프리카가 아니어도 집에 있는 야채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버섯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저는 오늘 꽃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큼한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버섯이나 그 향이 강한 것은 제가 넣지 않고 좀 부드러운 향을 가진 파프리카만 넣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삼계탕을 끓일 때는 육수로 끓이고 나면 건져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건져내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 넣어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인삼꽃을 넣었는데 지금 인삼 향이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어요. 인삼을 듬뿍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기름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껍질을 다 벗겼어요. 껍질을 다 벗기고 기름기도 있는 거는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익으라고 제가 반을 잘랐어요. 이렇게.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그 닭가슴살 통조림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시고 싶으실 때 너무 번거롭다. 그럴 때는 닭가슴살을 캔을 사셔서 그거를 이렇게 소금이나 환기 정도만 넣고 이렇게 살짝만 끓여서 익힌 다음에 그거를 찢어서 똑같은 소개탕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끓는 동안 오이를 마저 썰어 보도록 할게요. 오이도 비슷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깎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돌려깎기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편하게 4등분해서 잘라내셔도 돼요. 이렇게 씨 부분만 이렇게. 그리고 오이도 너무 얇게 썰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살이 조금 있는 게 더 맛있어요. 저는 오늘 가시오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가시오이가 아니고 청오이나 백오이 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인삼 꽃향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잘 끓고 있어요. 그리고 닭은 살만 익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살이 익었나 익지 않았나 보시려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다리 쪽에다가 아니면 닭가슴살 쪽에 이렇게 한번 찔러서 핏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거예요.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계탕은 아무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요리책이나 문집에서 기록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고요. 왕실의 잔치상을 적은 의궤나 성정원 일기에 초계탕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시도 때도 없이 먹던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먹던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가 초계탕을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인 1795년에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백리길을 떠나서 사도세자가 묻힌 화성 행궁으로 행차해서 모친의 회갑잔치를 성대하게 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가 2월 9일부터 13일까지였는데요. 16일에 황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갑잔치를 기록한 책이 원행을묘정리의궤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초계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경궁 홍씨의 생일은 음력 6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수원 화성행궁에서 연 회갑년은 미리 당겨서 잔치상을 한 거죠. 그죠? 성정원 일기에는 진짜 생일인 6월 18일에도 정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렸고요. 임금을 비롯해 문무백관이 모두 해경궁 홍씨를 찾아와서 하례를 올렸는데요. 이때에 초계탕을 올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초계탕 기록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정조 때 해경궁 홍씨 잔치상에서 이 초계탕이 처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 무렵을 전후해서 이 초계탕이 발달한 음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계탕이 대중화된 것은 20세기 초반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1934년에 발행한 간편조선 요리제법에 초계탕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1937년에 발행된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에 초계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즐겨 찾는 음식이지만 예전에는 왕실이나 귀족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먹을 수가 없었던 특별한 음식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새콤하고 여름에 달콤하게 또 살짝 매운 겨자를 넣어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산 음식을 만들어서 드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재료 손질이 다 되었고요. 이제 닭이 거의 다 익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닭을 넣을 때 전복을 빠뜨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복은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끓이기 위해서 전복을 닭이 반쯤 넘어 익었을 때 이렇게 전복을 넣어서 같이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은 좀 식혀줘야 되거든요. 자, 육수는 조금 더 끓이고요. 닭을 찢어 볼 텐데요. 닭이 지금 너무 뜨거워요. 조금 식으면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닭이 살짝 질긴 듯하게 익었을 때, 이럴 때 빼셔야 돼요. 닭이 너무 물러서 다 익은 다음에 물른 다음에 빼시면 닭이 맛이 없어요. 닭이 식는 동안 전복을 한번 썰어 볼게요. 뜨거워서 조금 식은 다음에 썰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썰기가 너무 두꺼우시면 이렇게 살짝 포를 뜨셔서 썰어 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하는 양은 4인 가족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메밀국수를 삶아서 드셔도 좋거든요. 조금 이따 메밀국수도 한번 삶아서 볼게요. 네. 고기는 취향껏 자르시는데요. 너무 두껍게 자르면 퍽퍽해서 드시기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렇게 잘라주세요. 자, 다리살도 한번 뜯어볼게요. 닭가슴살은 약간 퍽퍽해서
예, 조금 그 대신에 이제 또 결대로 또 잘 찢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살을 바르고 남은 뼈는 한 번 더 끓이신 다음에 야채를 썰어서 넣어서 닭죽을 끓여 드시면 맛있어요. 자, 이 정도로만 뜯을게요. 치자나 식초를 넣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돼, 소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닭은, 닭고기는 이렇게 닭고기와 전복은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름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러시는데, 식혀서 기름기를 제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가정집에 다 있는 이 다시팩 있잖아요. 다시팩에다가 이렇게 국물을 내리시면 찌꺼기만 걸러지는 게 아니라 찌꺼기와 기름기도 걸러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거는 2컵만 사용할 거예요. 해서 두 컵만 사용을 하시고요. 국물을 완전히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예, 지금 조금 덜 식었거든요. 덜 식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땅콩을 2스푼 넣어 주실 거예요. 제가 계량을 해놨는데 다 넣을게요. 그다음에 통깨도 큰 스푼으로 2스푼 이렇게 가득 넣어 주시고요. 설탕은 이렇게 그 장미꽃으로 만든 식초에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초가 아니고 일반 식초 같으면 그냥 식초를 2스푼 반 정도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장미꽃 식초나 이렇게 만든 발효 식초일 경우에는 설탕을 하나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겨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넣으시면 되거든요. 연겨자는 3개 정도 넣어 주실게요. 취향껏 연겨자와 식초는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드시는 맛이고요. 네, 3개 정도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초는 다섯 개 정도 넣을 거예요. 좀 많이 새콤하게. 여름에는 좀 새콤해야지 맛있잖아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도깨비 방망이나 믹스에 갈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땅콩이나 깨가 완전히 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끝났고 또 소스도 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밀국수를 삶았어요. 이렇게 2덩이만 삶았는데요. 그러면 한번 놔 볼게요. 제가 해보니까 오이가 좀 많은 게 맛있어요. 그리고 색감도 오히려 다른 색보다는 오이가 더 상큼하고 시원해 보여서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복을 이렇게 넣고요. 새싹 채소는 미리 차갑게 얼음물에 담궜다가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오늘 메인인 닭을 이렇게 듬뿍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꽃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꽃을 올려주시면 예쁘죠? 이렇게 고기가 보일 수 있도록 한쪽만 이렇게 꽃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하고요. 소스를 뿌려주시는데 꽃 있는 데는 뿌리지 마시고요. 소스를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모자라시면 조금 더 뿌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어떠세요? 드실 때에는 섞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수를 먼저 놓고 어떻게 드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수를 먼저 놓고요. 오이도 넣으시고요. 파프리카도 넣으시고, 새싹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닭고기와 꽃을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소스를 좀 뿌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원한 얼음을 올리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얼음을 좀 몇 개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드시면 좋겠죠. 제가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하면서 약간 달콤하고요. 매콤한 맛도 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초계탕을 만들어 봤는데요. 중복에는 색다른 초계탕으로 또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는 또 꽃을 가지고 초계탕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